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든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긴급 9편입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6월 22일 제6차 공정사의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없애야 한다면서 코로나 재난 문자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뜨듯이 보이스피싱도 요즘 어떤 수법이 악용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정보 관련 대책을 검토하라 지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위원장 등 36명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청와대 회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보이스피싱은 스미싱이란 명칭까지 새로 생길 만큼 수법이 진화되어 있다. 가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자에 대답하여 신상 정보가 넘어간 일도 있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하시면서 아주 특별하고도 강도 높은 대책을 당부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범국민 운동을 벌여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말하였고 경찰청장도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계부처가 합동브리핑에 나서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다 답하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코로나 사태로 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법 집행 과정과 수사에서 검찰이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설명하였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관계기관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결에 나서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보이스피싱은 사기당한 이후 피해금 회복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대통령이 새로운 수법이라고 말한 스미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미싱은 문자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해가는 보이스피싱의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스미스의 특징은 첫째로 인터넷 주소, 두 번째 악성 앱, 세 번째로 관심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입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 주소 UR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단축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아서는 이용자가 웹사이트 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이트와 아주 유사하게 모방해서 진짜 사이트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피싱 사이트로 연결하게 합니다. 두 번째 악성 앱입니다. 크롬, 플레이스토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민원24, 유명 모바일 백신 등 휴대전화에 일반적으로 많이 설치된 정상 앱을 사칭하여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악성 앱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별도의 악성 앱이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탑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 경우 업데이트 파일입니다라는 형태로 문자를 보내서 이용자들이 악성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심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지인 사칭 유형을 보면은 돌잔치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제 결혼식 잊지 말고 축복하여 주세요. 택배 사칭 유형을 보면은 고객님이 택배가 도착하였습니다. 확인하여 주세요라든지 고객님 택배가 주소 불명으로 반송 처리되었습니다. 주소지 확인 부탁합니다. 공공기관 사칭 유형은 대부분이 속아 넘어갈 정도로 범죄 수법이 아주 진행되어 있습니다. 민원24에서 보낸 것처럼 사칭해서 층간소음으로 민원 접수가 되었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하의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출 내역입니다. 확인 바랍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민방위 소집훈련서 보냅니다. 확인해 주세요. 사회적 이슈 유형도 기가 찰 정도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현황 동영상입니다. 추모 부탁드려요. 설날에 내려가지 못해 동영상으로라도 인사드립니다. 물량 증가로 고객님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배송 일정 확인하세요. 고객님의 자동이체일은 5일입니다. 통장 잔액 확인 부탁드릴게요. 기타 유형을 보지요. 본인 인증 절차입니다. 설치 후 꼭 열기 버튼 확인 부탁합니다. 고객님 네이버 계정은 신고 접수 상태입니다. 해제하세요. 쿠팡을 사칭한 경우도 있습니다. 롯데리아 이벤트, 불고기 버거 세트, 70% 확인하세요. 스미싱 주요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클릭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미확인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환경 설정, 보안, 디바이스 관리 순서대로 클릭하시고 알 수 없는 출처를 체크하셔서 해제하시면 됩니다.
스미싱 피해 시 대응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삭제하기입니다.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것만으로는 악성 코드에 감염되지 않지만 인터넷 주소를 통해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면 악성 코드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된다면 스마트폰을 반드시 점검하시고 잘 모르시겠다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서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부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하는 파일인 APK 파일 삭제하기입니다.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해당 악성 앱을 설치하는 APK 파일이 필요합니다.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APK 파일이 다운로드되고 해당 APK 파일을 실행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파일 관리자 내 파일 다운로드 순으로 클릭하시고 APK 확장자 프로그램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셋째로 모바일 결제 확인 및 취소 확인입니다. 스미싱 악성 앱에 감염되면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동통신사에 모바일 결제 내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넷째로 공인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하기입니다. 악성 앱에 감염되었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폐기하고 재발급받아야 유출된 금융정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인증서가 저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사진첩이나 메모장에 기록하였다면 폐기 처분하고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2차 피해 예방하기입니다. 해커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스마트폰을 새로운 사이버 범죄 도구로 악용합니다. 특정 악성 앱은 전화 수신 및 문자 메시지 수신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서 악성 앱 삭제 방법을 확인 후 삭제를 하여야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수시로 악용한 심박스, SIMBOX를 말합니다. 엄격하게 단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심박스는 다수의 유심칩을 장착할 수 있는 기계로 휴대전화 발신 정보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도 심박스를 거치면 국내에서 전화를 건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지난 4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 대포 유심칩 54개를 심박스에 장착해서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가지고 6억 7,340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작년부터 심박수 사용을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시로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통신사 수수료 수입 제한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생산 공장이 외국에 있고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심박수가 꼭 필요한 사업 자원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신고, 미인증 심박수 사용부터 단속해 나가는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본사를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 두고 있어 국제 공제 수사를 통하지 않으면 범죄 조직 체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심박수 등을 이용해서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는데 심박수 사용이 단속되면 이 같은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피해해본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걸리므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난 후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들 소 읽고 위안관 꽂히김을 명심하십시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잘 대처하시고 함께한 시간에 공감을 하시거나 힘을 실어주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대처하시고